패스 옵션에 의해서 오늘은 소스 텍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스 텍스트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타이프, 이제 타적이 써지는 글씨 만들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자동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소스 텍스트의 성질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스 텍스트라 하면 뭘 의미하냐면 글씨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의미해요. 제가 이 설명을 위해서 이 캐릭터 패널과 패러그래프 패널을 이렇게 언도킹 해놨습니다. 자, 말 그대로예요. 이 소스 텍스트, 자 텍스트, 즉 글씨를 이루는 소스, 재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재료들이 뭘까? 뭐 이렇다면 뭐 이렇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다 재료죠. 그죠? 그리고 이 글씨의 색깔이라든지 이 캐릭터 패널에 전반적으로 있는 모든 내용, 포함 패러그래프에 있는 모든 내용까지도 다 이 텍스트의 재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스 텍스트로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키프레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키를 잡아요. 뭐 1초에 키를 잡겠습니다. 자, 소스 텍스트. 텍스트를 이루는 소스의 키를 잡아요. 그리고 자,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시간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이 구성 요소, 즉 소스들의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울기의 변화를 준다거나, 자, 그러면 벌써 키가 잡히죠. 또는 자, 인디케이터를 또 이동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를 갑자기 빼고 굵기를 빼고, 또 특정 글씨만 색깔의 변화를 준다거나, 자, 지금 드래그 하고 있죠. 색깔의 변화를 준다거나, 또는 뭐 다른 글씨에 같은 시간대에 이제 갑자기 폰트의 변화를 준다거나, 뭐 이왕이면 조금 좀 구별을 갈 만한, 자, 폰트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텍스트를 이루는 이 소스들, 재료들의 변화가 들어가면 이렇게 소스 텍스트의 키가 잡혀요. 자, 보이죠? 키가 잡힙니다. 뭐 또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스트로크가 뭐 노란색이 들어가 준다거나, 또는 특정 글씨의 스트로크의 컬러가 바뀌면서 이 스트로크 굵기가 이렇게 굵어진다거나, 또는 이것이면 갑자기 또 기울기가 또 들어가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재료에 변화가 들어가니까 키가 잡히죠. 이런 식입니다. 뭐 또한 제가 이제 중앙으로 이제 앵커 포인트와 정렬을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자, 시간의 변화와 갑자기 이제 패러그래프에서 왼쪽 정렬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왼쪽 정렬이냐 중앙의 정렬이냐까지도 이렇게 키프레임 들어갑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자, 텍스트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자, 텍스트의 모양, 뭐 형태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텍스트의 소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키를 잡을 수 있고요. 자, 다시 제가 키를 지울게요. 자, 키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개념을 좀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언두를 할 텐데, 컨트롤 Z 눌렀습니다. 근데 키프레임이 이 네모난 키프레임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네모난 키프레임은 중간에 어떤 점점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 형태인 홀드 키프레임 형식입니다. 일단 오늘은 딱 그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이 폰트가 변하는 거나 기울기가 변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중간에 변화값이 없느냐? 예,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자, 이거는 뭐랄까, 이 종류의 변화나 형태의 변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글씨가 변하는 걸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뭐 호랑이가 곰이 된다. 뭐 중간에 변화값을 표현할 수가 없죠. 호랑이면 호랑이, 곰이면 곰이거든요. 이 포지션이라든지 스케일 변화값은 키를 잡아서 이제 점점 움직임의 변화를 줄 수 있어도, 이 텍스트의 소스의 변화는 점점 변화의 중간 값을 우리가 애니메이션 줄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 법칙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키프레임이 이렇게 홀드 키프레임 방식인 겁니다. 좀 네모난 형식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아마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형태 있죠. 마른 목걸이 형태의 키프레임이 생겼겠죠. 자, 기본적으로 홀드 키프레임 방식이라는 거, 일단 나중에 이 홀드 키프레임 방식을 집중적으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일단 키로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키가 글씨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데 제가 글씨를 처음부터 다시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소스텍스를 어떻게 보통 활용을 하느냐? 자, 애프터 이펙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일단 여러분들 수업의 편의를 위해 스트로크는 안 줄 거고요. 스트로크는 안 줄 거고요. 텍스트는 흰색으로 기울기 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상 글씨는 왼쪽 정렬 할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화면에 보이기 좋게 약간 중앙으로 좀 갖다 놓을게요. 자, 왼쪽 정렬을 한 이유는 설명드리죠. 보통 어떨 때 쓰냐면 글씨가 없다가 있는 것도 소스의 변화죠. 없다가 있는 것도. 그래서 타자기 치듯이 써지는 글씨를 만들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어 같은 문자 형태는 지금 제가 막 알려드리려고 하는 스킬보다 더 편한 스킬이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소스텍스를 키를 잡아볼게요. 자, 제가 1초부터 키를 잡겠습니다. 자, 키를 잡고 글씨를 다 없앨 거예요. A만 남겨주고 다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스텍스를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10프레임씩 제가 인디케이터를 시간상 앞으로 보내고 있죠. 그리고 텍스트 소스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요번의 변화는 색깔의 변화라든지 뭐 기울기의 변화가 아닌 글씨를 하나씩 쓰면서 자, 만들어 나가도록 하죠. 자, F라고 쓰겠습니다. 역시 변화가 생긴 키가 잡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10프레임씩 전진을 하면서 한 글자씩 써내려 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보다 더 쉬운 스킬이 있습니다. 자, 애프터 자, T 애프터까지만 쓸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F를 한 글자 더 썼네요. 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10프레임 전진하고요. 자, 다음에 대문자 2. 자, 10프레임 전진. 자, R이라고 쓰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써주죠. 그러면 소스의 변화 덕분에 글씨가 하나씩 써지는 걸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정말 글씨가 완전히 없는 거에서부터 만들려면 자, 이렇게 한 글자에서부터 애니메이션 잡아주고요. 글씨를 써내려 나간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전에 1초 정도 비웠죠. 자, 인디케이터를 자, 10초간 자, 이전 시간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없애보죠. 없애는 것도 키가 잡힙니다. 그러면 글씨가 이제 없다가 나오는 형태 애니메이션이 잡혔겠죠. 그죠? 자, 플레이 해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이 너무 좀 길죠? 그죠? 이럴 때는 자, 제발 부탁이지만 이 방법 쓰지 마세요. 키프레임 하나씩 이렇게 간격을 줄여가면서 조절하면 자, 이게 글씨가 뭐 5글씨였나요? 그래서 좀 작업이 빠르지. 이게 만약에 한 아주 긴 문장의 한 문단이었다 그러면 날밤 샙니다. 자, 뭐 6글씨여서 뭐 이 정도지. 이게 좀 만약에 좀 글씨가 길어진다 싶으면 다른 스킬 쓰세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뭐 짧은 단어는 우리가 소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써지는 글씨를 만들기도 합니다. 짧은 단어 같은 경우. 자, 뭐 여하튼 지금 이게 하나씩 우리가 키프레임 간격 줄이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보통은 나는 이 정배율로 키프레임 간격을 정배율 줄이고 싶다 할 때는 자, 해당하는 키프레임 선택해 주시고 자, 지금의 키프레임 기준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 기준으로 정배율로 줄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키프레임을 선택한 다음 자, 왼쪽 키프레임 첫 번째 키프레임 기준입니다. 가장 오른쪽 끝에 키프레임을 붙잡고 자, 붙잡기 전에 Alt를 눌러주세요. Alt를 누른 다음에요. 자, 클릭하고 저쪽 왼쪽 키프레임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자, 정배율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줄어들죠. 참 줄이기 쉽죠. 하나씩 우리가 붙잡고 드래그 안 해도 되죠. 자, 또는 우리가 지금 이 키프레임 기준으로 가장 오른쪽 끝 프레임을 기준으로 자, 왼쪽부터 나는 정배율 줄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역시 키프레임 선택한 후 Alt를 누르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오른쪽 키프레임 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오른쪽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자, 간격이 정배율로 줄어듭니다. 자,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요. 자, 제 설명 잘 들으시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역시 이제 타이프 써주듯이 쓰는 글자는
이 스킬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글씨가 이렇게 없다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주로 이 소스 텍스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 이렇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이런데 한글이 문제예요. 한글. 한글은 왜 문제냐? 한글은 자음 모음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형태거든요.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구분 없죠.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따로 써주면 되니까. 한글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텍스트로 타작이 써지듯이 쓰는 글자를 만들려면 좀 작업이 복잡합니다.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글 텍스트 같은 경우에 좀 더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차후에 안내해 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은 이 주제가 소스 텍스트죠. 이 소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한글이란 글씨를 타작이 써지듯이 한번 딱 두 글자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쓰는 거 왜 한 네 글자, 10글자 하지 왜 두 글자냐. 일단은 지금 소스 텍스트가요. 굉장히 수작업이고요. 나중에 더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두 글자만 하겠습니다. 근데 두 글자도 번거롭습니다. 뭐 저는 일단 이 텍스트 레이어는 지워주고요. 자, 그리고 한글을 쓰겠습니다. 자, 쓰기 전에 일단 한영 전환 키부터 좀 눌러서요. 자, 한영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한번 써볼게요. 한글. 자, 한글. 진짜 한글 쓸 거예요. 한글. 자, 한글은 이 써지는 게 미리 보기가 안 됩니다. 저는 글까지 분명히 다 썼거든요. 근데 한까지만 표시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일어나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 곳이나 특히 타임라인 쪽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글씨가 완성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글씨는 현재 왼쪽 정렬이고요. 자, 근데 제가 왜 아까 왼쪽 정렬인지 설명을 안 드렸죠. 자, 지금에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왼쪽 정렬로 제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냐? 뭐 중앙 정렬로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앙 정렬을 해놓으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트래킹이나 커닝을 할 때 자간을 벌릴 때 중앙을 기준으로 트래킹, 자간의 비율이라든지 자간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자, 텍스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제 한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역시 완성형부터 키를 잡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한글이나 영어를 이제 쓸 때는 특히 이제 소스 텍스트를 이용할 때는 완성형의 형태에서부터 키를 잡고 역으로 들어가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한번 틀려볼게요. 일단 글씨가 없는 형태에서부터 써지는 걸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소스 텍스트를 딱 키를 잡고 자, 글씨를 없애기 시작하죠. 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써 내려가 볼게요. 자, 없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제가 10프레임 전진을 해서 자, 글씨를 써 나가 볼게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글씨를 없애버렸기 때문에요. 자, 나는 타이프 툴로 커서를 뭔가를 갖다 놓으려고 해도 글씨가 선택 자체가 안 되고요. 새 텍스트 레이어가 생겨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한글을 쓰든지 뭐 영어를 쓰시든지 소스 텍스트로 이제 키를 잡을 때 특히 이제 타이프 서지 쓰는 글씨를 만들 때는 자, 키프레임을 완성형에서부터 역순으로 잡기를 권장드려요. 자, 제가 왜 역순으로 잡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글이란 글씨가 완성형인 형태에 5초로 가정을 하고요. 자, 키를 역으로 잡겠습니다. 자, 키 잡은 거 보셨죠? 자, 10프레임 제가 인디케이터를 시간상 역순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근데 글이라는 글씨가 완성형으로 이미 제가 키를 잡아놨죠. 그러면 글이라는 이전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리을이 완성되기 전이므로 글하고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글하고 쓸 수는 없고요. 일단 지웠다가 다시 써야 돼요. 한글의 특성상 클릭을 해줘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매우 복잡합니다. 자, 지금 제가 또 10프레임 좀 시간상 전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자, 지웠다가 다시 기억만 써야 되죠. 기억. 자, 기억만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다시 10프레임. 자, 이번에는 기억을 지워주고요. 다시 아무 곳이나 클릭 10프레임. 자, 인디케이터 이동. 자, 한이란 글씨를 지워준 다음에 하라고 다시 써야 되죠. 자, 뭐 딱 보면 아시겠지만 따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해야 돼요. 자, 히읗도 다 지워주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됐죠. 자, 두 글자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글이나 영어나 일단 시간상 정배율로 좀 키프레임 간격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알려드렸죠. Alt 누르고 자, 클릭 드래그. 자, 영어나 한글이나 글이 가운데서부터 양옆으로 자, 가운데서부터 양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로 써지는 경우는 자, 좀 드문 편입니다.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글씨가 완성형이라면 제가 지금 가이드를 좀 띄워놓고 있죠. 중앙을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글씨가 한 글자씩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글씨 같은 경우에 가운데,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글씨가 하나 나왔다가, 자, 나온 글씨가 왼쪽으로 밀려나고 오른쪽에 글씨가 생기는 형태죠.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경우는 의외로 좀 적은 편이에요. 그 보통 글씨는 자, 한 글씨가 써지고 그 글씨는 고정된 상태에서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글자씩 써지는 형태죠. 자, 그러니 제가 이 중앙으로 정렬을 하기를 좀 꺼려했던 겁니다. 만약에 왼쪽 정렬을 했으면 글씨가 차곡차곡 아마 한 글자씩 써졌을 거예요. 자, 실제 뭐 간단하게 해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완성형의 글씨부터 시작을 하죠. 자, 무슨 얘기냐? 제가 가이드를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글씨의 정렬은 제가 왼쪽 정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글씨 다시 옮겨놓은 거 보이죠? 자, 완성형부터 시작을 하죠. 소스 텍스트 키를 잡고요. 10프레임씩 제가 인디케이터를 이동해서 자, 요번에는 전과 다른 게 글씨가 왼쪽 정렬입니다. 자, 한 글자씩 지웠다가 또 그 짓을 해야 되죠. 지웠다 다시 쓰기. 아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따라 하시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거예요. 아니, 글씨를 지웠다 다시 써야 돼? 이거 영어보다 더 어려운데, 이거. 자, 지금 기억이라고 썼습니다. 자, 10프레임 전진하고 있죠. 이거 지금 두 글자 쓰는데도 이 정도인데, 뭐 한 두 줄 만나면, 뭐 그날은 아시죠? 가슴에 품고 있던 사직서. 막 던질랑 말랑 하죠. 그렇습니다. 자, 지웠다 다시 쓰죠. 그래도 던지지 마세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 사람들도 가슴에 사직서 하나씩 품고 살잖아요. 그래도 뭐 다들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 살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히읗에서부터 글씨가 한 글자씩 왼쪽을 기준으로 이제 글씨가 써지죠. 아까 가운데서부터 글씨가 양옆으로 벌어지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 이제 시간상 정비율을 줄여보죠. 물론 다음에 더 좋은 스킬을 알려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소스 텍스트는요 연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